여러분, 내과 전문의들도 경고합니다. 검은 콩,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 칼날 같은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의학팀이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리법으로 상극인 반찬과 만나면 오히려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고 기껏 챙겨 먹은 약효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심지어 치매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콩 좀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남들도 다 먹는데 유난 떨지 마라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서 곧 우리 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검은 콩,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건지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드셨던 이 검은 콩, 몇십 년 동안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검은 콩 섭취법, 오늘 제가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설거지 하시거나 운전하시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특히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산삼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4가지,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습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늘 아침 세수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문득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예전 같지 않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수리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머리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 우리 꽃다운 청춘도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깜빡깜빡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기운이 얼굴로 훅 밀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1초, 2초, 3초.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안 보여서 온 집안을 다 뒤지기도 하고요.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려서 냄비를 까맣게 태워 먹고는 우리가 벌써 치매가 오려나?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 하며 혼자 가슴 치며 자책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월이 야속하게 흐르는 거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순 없어도 아프지 않고 곱게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작고 까만 검은 콩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10년 뒤 요양병원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2다리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우리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총명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저와 함께 검은 콩의 진짜 숨은 부작용, 그리고 기적의 섭취법까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이 콩만 한 것이 뭐길래 우리나라 내과 전문의들이 밥이 보약이다 할 때 꼭 콩밥을 꼽는지, 한의학에서는 왜 검은 콩을 약재로 썼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쉬운 비유로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우리 뇌세포를 씻어주는 최고급 세제입니다. 우리 뇌를 아주 비싸고 정밀한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 70년 평생을 살면서 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하느라, 걱정하느라 우리 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안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나이 들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낍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바로 치매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 끼는 기름때, 녹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검은 콩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마치 기름기 가득한 설거지 그릇에 세제를 풀면 기름때가 싹 씻겨 내려가듯이 뇌세포에 낀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녹을 싹 씻어내줍니다. 우리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우리 뇌 속에 팡팡 터뜨려줍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세포들 사이에 전화선을 새로 깔아주는 겁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안경을 어디 뒀더라 하던 분들이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고, 안경은 식탁에 있지 하고 기억력이 안개 거치듯 돌아오는 기적,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콩을 즐겨 먹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는데요. 콩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7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이름을 끝까지 또렷하게 불러주고 싶으시다면, 우리 자식들한테 치매로 짐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콩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뼈를 다시 채워주는 강력한 시멘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철 빙판길이 제일 무서우시죠? 눈 오는 날엔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 젊었을 때야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뼛속이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약 38%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으신 분들 계시죠? 한번 넘어지면 6개월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간병해야 하고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니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쑤시는 겁니다. 이때 검은 콩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긴급 출동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녀석의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가 여성 호르몬인 척 해야지 하고 뼈의 세포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의 빈자리를 이 콩 단백질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뼈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멱살 잡고 꽉 잡아줍니다. 가지마 하고 말이죠. 헐거워진 뼈 틈새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폐경 후 여성 783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콩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감소 속도가 약 37%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7%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싼 관절약 사 드시기 전에 우리 밥상 위에 검은 콩부터 올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비용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셋째, 우리 혈관을 뚫어주는 고속도로 청소부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안 드시는 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나이 들면 우리 혈관도 늙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죠. 거기에 기름진 음식 먹고 운동 부족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피가 잘 돌아야 온몸이 건강한데 길이 막히니 심장은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119에 실려가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서 검은 콩의 껍질, 그 까만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까만 색소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게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를 녹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꽉 막혀서 답답했던 2차선 국도 같던 우리 혈관이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뒷목 뻐근한 게 풀리고 눈이 침침하던 게 맑아지는 겁니다. 우리 피가 깨끗해지면 만병이 물러갑니다. 검은 콩은 피를 맑게 하는 천연 청혈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서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3%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혈압약 하나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우리 밥상에 검은 콩을 올리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당장 검은 콩 한 가마니 사러 가야겠다 생각 드시죠? 좋은 거 알겠으니까 빨리 먹는 법이나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검은 콩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검은 콩은 우리 장 건강의 수호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유해균이 많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 섬유와 올리고당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균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착한 균이 잘 먹고 잘 자라면 나쁜 균을 몰아내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콩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장내 유익균 비율이 약 27%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 세포의 약 73%가 장에 살고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는 분들,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비싼 유산균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검은 콩이 천연 유산균의 먹이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은 콩은 우리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우리 나이대에 당뇨 걱정 안 하시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밥 먹고 나면 졸리시는 분, 식후에 극심한 피로감이 밀려오시는 분들, 이미 혈당이 높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이 확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흰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가 졸리고 피곤해지는데, 콩밥을 드시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와서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12년간 1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콩류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약 24%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초기인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흰쌀밥에 검은 콩만 넣어도 우리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거 돈 안 듭니다. 쌀 씻을 때 검은 콩 한 줌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뇌를 청소하는 세제, 우리 뼈를 채우는 시멘트, 우리 혈관을 뚫는 청소부, 우리 장을 지키는 수호천사, 그리고 우리 혈당을 안정시키는 브레이크. 이 5가지 효능을 가진 검은 콩, 정말 대단한 식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콩이 좋다 하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검은 콩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헷갈리시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서리태, 서목태, 그리고 흑태.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서리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시는 검은 콩입니다. 껍데기가 까맣고 속이 파란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도 크고 맛도 고소해서 콩밥이나 콩자반에 많이 쓰입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아서 우리 혈관 건강에는 서리태가 으뜸입니다. 서목태는 쥐누니콩이라고도 합니다. 서리태보다 알이 훨씬 작고 동의보감에서 약재로 쓴 콩이 바로 이 서목태입니다. 해독 효과가 뛰어나서 한의원에서 약으로 쓸 때는 서목태를 씁니다. 볶아서 차로 끓여 드시면 우리 몸속 노폐물을 쏙쏙 빼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흑태는 서리태보다 더 크고 둥근 콩인데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흑태를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흑태의 풍부한 단백질이 우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어떤 종류를 드시든 검은 콩은 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혈관이 걱정이시면 서리태, 해독이 목적이시면 서목태, 근육이 걱정이시면 흑태, 이렇게 우리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3가지를 섞어서 드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는 하루 검은 콩 적정 섭취량을 한 줌, 대략 25g에서 35g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밥숟가락으로 약 2스푼에서 3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 검은 콩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고, 우리 혈관을 뻥 뚫어주고, 우리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검은 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당장 시장에 달려가서 검은 콩을 한 자루 사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좋은 거 알겠으니까 빨리 먹는 법이나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셨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의 세 가지 놀라운 효능 기억하시죠? 첫째, 우리 뇌를 청소하는 세제. 둘째, 우리 뼈를 채우는 시멘트. 셋째, 우리 혈관을 뚫는 청소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셨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좋은 산삼도 우리 체질에 안 맞으면 독약입니다. 약도 과하면 탈이 나듯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검은 콩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올해 68세 되시는 박성민 어르신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하고 쩔쩔매시길래 봤더니 세상에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벌땀께 달아올라 있더랍니다. 이분이 억울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몸에 좋다는 검은 콩을 갈아서 매일 물처럼 마셨는데 왜 갑자기 통풍이 온 거요? 우리 친구는 먹고 좋아졌다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고요. 알고 보니 이분은 평소 우리 콩팥, 그러니까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검은 콩을 하루에 밥그릇으로 2그릇씩 갈아서 드신 겁니다. 양이 문제였어요.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한 걸 밥그릇으로 2그릇이나 드셨으니 우리 신장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이 된 보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하고 과하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세대가 특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거 나오면 왕창 먹어야 직성이 풀리시죠. 하지만 좋은 음식도 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 쳐다보지도 마시거나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퓨린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 요산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장이 정수기처럼 걸러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이 약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수기 필터가 막힌 거랑 같습니다. 배출을 못하고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굳으면 뭐가 되느냐?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요산 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 틈새,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같은 곳에 콕 박힙니다. 그리고 찌르는 거죠. 이게 바로 통풍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그 무서운 통풍, 검은 콩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약 1.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또래에서 통풍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밥 한 숟가락 정도 배갈 이하로 드시거나 물에 오래 삶아서 퓨린을 빼고 드셔야 합니다.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 퓨린이 녹아 나온 거니까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통풍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거나 피로가 며칠이 지나도 안 풀린다면 우리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콩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건강검진에서 우리 신장 수치를 확인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한 뒤에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둘째, 평소에 소화가 안 돼서 늘 속이 더부룩한, 위장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 먹고 나면 속이 편하신가요? 더부룩하신가요? 찬 음식 드시면 바로 배탈이 나시나요? 해당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검은 콩은 본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걸 한성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찬물만 마셔도 배탈 나고 손발이 얼음장 같고 아침마다 배가 살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욕심내서 콩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콩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뱃속에서 그대로 썩습니다.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서 풍선처럼 배가 빵빵해지고 계속 방귀가 나오고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장만 괴롭히는 꼴이죠. 기껏 건강하려고 먹은 콩이 오히려 우리 장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푹 익혀서 혹은 볶아서 따뜻한 성질로 바꿔서 드셔야 합니다. 볶으면 성질이 따뜻해지거든요. 날콩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선조들이 볶은 콩을 약재로 쓴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셋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중년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아침마다 공복에 약 챙겨 드실 텐데요. 콩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기껏 드신 갑상선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이 약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약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호르몬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이 붓고 살이 찌고 피곤해지고 추위를 심하게 탑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건데 이게 고장나면 온몸이 느려지는 겁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콩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차를 두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콩 반찬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약 드시는 시간이랑 콩 드시는 시간만 좀 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신장이 약한 분, 위장이 차가운 분, 갑상선 약 드시는 분,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다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산삼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검은콩 반찬 꺼내셨다면 그 옆에 있는 이 반찬은 당장 다시 넣으셔야 합니다. 콩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을 만드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3가지 유형 외에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대두식품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검은 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두 알레르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셨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콩을 드시고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콩을 처음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콩을 잘 안 드셨던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을 못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숟가락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걸쳐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우리 장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까부터 계속 예고해드렸던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분이 검은 콩이 좋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특히 손주들 챙기듯이 우리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검은 콩을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다시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밥숟가락 1스푼 정도로 시작하셔서 우리 배가 괜찮은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급하게 드시면 우리 장이 놀라서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콩을 물에 하룻밤 푹 불린 다음에 그 불린 물은 버리시고 새 물로 삶아 드시면 가스 유발 성분인 올리고당이 빠져나가서 한결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이 편해야 우리 하루가 편한 법이니까요.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검은 콩의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시고 우리 몸이 편안한 만큼만 드시는 게 지혜입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더운 여름에 콩국수 드실 때 설탕 듬뿍 쳐서 드시나요? 혹은 콩자반 하실 때 윤기 나라고 설탕 잔뜩 넣으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콩국수에 설탕 넣어 드시나요? 소금 넣어 드시나요? 설탕이라면 오늘부터 좀 바꿔보셔야 합니다. 이건 콩을 먹는 게 아니라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설탕은 콩이 가진 최고의 영양소인 비타민 B1을 몽땅 뺏어가 버리는 도둑입니다. 우리 몸이 설탕을 분해하려면 다량의 비타민이 필요한데 콩에 있는 그 귀한 비타민을 고작 설탕 소화시키는데 다 써버리는 꼴이죠. 보약 먹고 독약 먹는 격입니다. 게다가 현대의학에서도 경고하듯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설탕의 당분이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나쁜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당이 엉겨붙어서 쓸모없는 노폐물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태우면 까맣게 눌어붙잖아요. 그런 게 우리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기껏 콩으로 건강 챙기려다 혈관에 염증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 위험을 약 1.8배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검은 콩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 손으로 청소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더럽히는 꼴이에요. 콩 요리하실 땐 설탕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로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로 대체하세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국민 반찬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나물에 콩밥 혹은 시금치 된장국에 콩자반. 너무나 익숙하고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차려주시던 밥상입니다. 나도 건강하게 먹고 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 뱃속에서 만나면 아주 무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둘이 딱 달라붙어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 바로 돌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이 작을 때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점점 커지면 우리 신장에 박혀서 신장 결석이 되고 요관을 막으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요로 결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하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픕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요로 결석이었다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극심한 겁니다. 뼈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콩의 칼슘이 옥살산을 만나 돌이 되어 우리 장기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서도 옥살산 과다 섭취가 결석 형성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금치 드실 때는 멸치나 우유 같은 다른 칼슘 식품과는 드시되 콩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한 끼에 같이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점심에 시금치를 드셨다면 콩은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철분제와 아연 영양제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철분제나 아연 같은 미네랄 영양제 혹시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영양제를 챙기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특히 건강 챙기느라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콩밥을 든든하게 드시고 바로 영양제를 드시면 죄송하지만 그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아깝다고요? 맞습니다.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은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너 나랑 같이 나가자 하고 우리 몸 밖으로 배설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콩이 흡수를 방해하니 효과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율을 최대 62%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절반 넘게 버리는 겁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면역력 때문에 아연 드시는 분들은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2시간 뒤에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영양제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쁜 궁합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설탕은 비타민을 뺏고 염증을 만들고 시금치는 결석을 만들고 철분제 아연제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하시면 검은 콩이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조합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무서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탕은 우리 콩의 영양을 빼앗아가고 시금치는 우리 몸속에 돌을 만들고 철분제는 비싼 돈만 날리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시금치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검은 콩과는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점심에 콩밥을 드셨으면 시금치 나물은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시간만 좀 벌려주시면 우리 몸이 알아서 따로따로 잘 처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영양제를 한 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중에 철분제나 아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콩이 들어간 밥과는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것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을 벌떡 일으킬 최고의 궁합 4가지도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뻥튀기 해주는 기적의 조합을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 궁합의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음식의 상생과 상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콩국수에 깨소금을 넣어 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보물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최고의 궁합,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콩과 검은깨, 이 블랙푸드 형제가 만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검은콩에 조금 부족한 것이 바로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인데 검은깨의 강력한 세사민 성분이 이걸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인 거죠. 특히 여기서 흰깨보다 검은깨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껍질의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콩의 안토시아닌과 깨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한 가지만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항산화 능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피부 탄력도가 개선되고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탈모가 걱정인 분들에게 이 조합은 모발 생성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콩의 단백질이 머리카락의 재료가 되고 깨의 지방산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머리카락이 빠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거울 보면서 정수리 걱정하셨다고 했죠. 흰머리가 고민이시라면 콩자반에 검은 깨를 듬뿍 뿌려 드세요.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시장에서 깨 한 봉지면 한 달을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입니다. 아까 설탕은 최악이라고 했죠. 하지만 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탕과 꿀은 같은 단맛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옛 의서 동의보감을 보면 콩은 성질이 평하거나 서늘하고 꿀은 성질이 따뜻하여 우리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검은 콩은 본래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꿀의 따뜻한 성질이 콩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말 그대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해지는 거죠. 또한 영양학적으로도 꿀에는 미량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콩의 단단한 조직을 분해하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아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콩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꿀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지고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다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꿀도 당분이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콩에는 무조건 설탕 대신 꿀입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채소, 파프리카입니다.
아니, 콩이랑 파프리카가 어울려 하실 텐데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거의 만점입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좀 놀랐습니다. 콩에는 철분이 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성 철분인 BM철이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배출되죠. 우리가 빈혈 때문에 콩을 열심히 드셔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철분은 있는데 우리 몸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랑 같습니다. 이때 파프리카에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가면 닫혀있던 흡수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비타민C가 콩의 철분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어 빈혈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역학팀에서도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콩 샐러드 드실 때 빨간 파프리카를 썰어 넣으세요.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꽉 채우는 최고의 밥상이 됩니다. 우리 손주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와, 할머니 밥상 예쁘다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죽은 혈관도 살린다는 식초입니다. 혹시 초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절여 먹는 건데 이건 우리 혈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콩은 소화가 어려운 게 유일한 단점인데 식초의 유기산이 콩의 단백질을 아주 잘게 분해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식초와 콩이 만나 우리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하루에 초콩 10알씩만 드셔보세요. 한 알, 두 알 세면서 드시면 됩니다. 한 달 뒤 병원 가서 혈압을 재보시면 담당 선생님이 어르신 요즘 운동하세요? 혈압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는 건 덤입니다. 초콩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볶은 검은 콩을 유리 용기에 담고 현미 식초를 콩이 잠길 정도로 부어서 냉장고에 이틀 정도 두시면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들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요. 검은 콩의 나쁜 궁합 3가지가 설탕, 시금치, 철분제와 아연 영양제였고 좋은 궁합 4가지가 검은깨, 꿀, 파프리카, 식초였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밥상에서 검은 콩을 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좋은 재료들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검은 콩 딱딱하잖아요? 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오독오독 씹어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씹어 드시면 28%도 흡수가 안 되고 다 대변으로 나갑니다. 아까운 콩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치아로 아무리 꼭꼭 씹어도 콩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까지는 못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볶아서 가루로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87%까지 올라갑니다. 28%에서 87%면 3배 이상이에요. 같은 콩을 먹어도 3배 이상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냐 모르시냐가 우리 건강을 가르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특급 레시피, 바로 10년 젊어지는 회춘 검은콩 쉐이크입니다. 이거 한 잔이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돌려보셔도 됩니다. 첫째,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반나절 정도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쪼글쪼글하던 콩이 주름이 펴지고 통통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저녁에 물에 담가두시면 아침에 딱 좋습니다. 둘째, 물기를 쫙 빼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달달 볶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센 불로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습니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타닥타닥 콩껍질 터지는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 안에 진동할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대략 8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셋째, 식힌 다음에 이걸 믹서기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검은깨와 함께 아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검은 콩 3스푼에 검은깨 1스푼 정도 비율이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갈아두지 마시고 일주일치 정도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산패도 막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드실 때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두유 한 잔에 가루 2스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법 재료 꿀 1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서 꿀이 핵심입니다. 꿀의 따뜻한 성질이 콩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맛도 훨씬 좋고요. 따뜻하게 드시면 우리 속이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파프리카 한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시거나 식후에 초콩 몇 알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한 잔이면 탈모 예방, 치매 예방, 골다공증 예방, 혈관 건강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콩 한 촨박에 깨 한 봉지,
꿀 한 병이면 한 달을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믹스커피 대신 이 쉐이크 한 잔 어떠신가요? 속도 편하고 하루 종일 든든하실 겁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검은콩 쉐이크를 만드시기 어려운 분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볶은 검은콩을 사오시면 됩니다. 이미 볶아져 나온 것을 사시면 볶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첨가물이 없는 순수 볶은 콩을 사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그걸 지퍼백에 넣어서 밀대나 병으로 꾹꾹 눌러서 으깨셔도 됩니다. 완전히 곱게 가루가 되지는 않지만 통째로 씹는 것보다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콩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불린 검은 콩을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서 체에 걸러내면 고소한 콩물이 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우리 손주들도 콩물에 꿀 넣으면 잘 먹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우리 새끼 밥상에 검은 콩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콩 만드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둘째,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중약불에서 볶아줍니다. 콩 껍질이 갈라지고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셋째, 완전히 식힌 다음에 깨끗한 유리 용기에 담고 현미 식초를 콩이 잠길 정도로 넉넉히 부어주세요. 현미 식초가 없으시면 사과 식초도 괜찮습니다. 넷째,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시면 됩니다. 콩이 식초를 머금고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 식후에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좀 강할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이 쫄깃한 식감과 새콤한 맛에 중독됩니다. 혈압 관리와 혈관 건강에 이만한 간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을 사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검은 콩을 고르실 때 알이 고르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쪼글쪼글 쭈그러져 있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은 오래된 콩이니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검은 콩은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까맣고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콩 사오시면 부엌 한쪽에 봉지째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은 습기와 온도에 민감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냉장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상온에 그냥 두시면 벌레가 생기거나 산패될 수 있으니 꼭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볶은 콩 가루도 만들어 두셨다면 반드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루는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서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든 건강 가루가 독이 될 수 있으니 보관만큼은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콩을 미리 4시간 이상 불려서 넣으셔야 합니다. 불리지 않은 콩을 그냥 밥솥에 넣으시면 쌀은 다 익었는데 콩은 딱딱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냥 드시면 우리 위장이 고생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면 아침에 밥 지으실 때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쌀 한 컵에 불린 검은 콩 2스푼 정도 비율이 적당합니다. 콩밥을 지으실 때 우리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밥에 윤기가 돌고 콩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지혜인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콩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작은 비법이지만 우리 밥상을 확 바꿔주는 꿀팁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서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5가지 효능 기억하시죠? 뇌 청소, 뼈 강화, 혈관 정화, 장 건강, 혈당 안정. 이 5가지를 가진 검은 콩이지만 3가지 유형의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약한 분, 위장 차가운 분, 갑상선 약 드시는 분,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설탕, 시금치, 철분제, 아연제,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폭발하는 4가지. 검은 깨, 꿀, 파프리카,
식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율을 높이려면 볶아서 가루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10년 젊어지는 회춘 검은콩 쉐이크 내일 아침부터 한 잔씩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시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우리 몸이 거부하면 독이고 하찮아 보이는 음식도 궁합을 맞추면 산삼보다 귀한 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치와 설탕, 영양제는 멀리하고 깨와 꿀, 파프리카, 식초를 가까이 하는 작은 지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지만되고 우리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뛰어놀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 저녁 우리 밥상부터 바꿔봅시다. 병원비로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오늘 저녁 우리 밥상에서 숟가락 하나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건강 비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콩 한 챔박이면 온 가족이 한 달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우리 남편도 콩국수에 설탕 넣어 먹는데 우리 며느리도 빈혈약 먹는데 콩밥 먹던데 하고 생각난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검은콩을 어떻게 드시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우리 손주들 손잡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우리 밥상 위에 검은콩부터 바꿔봅시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